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끝낼게요. 뒤에 또 연사분이 계셔서.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수업 홍보보다는 그냥 제가 좀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바라고 이렇게 좀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신수여고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다 공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6군데 붙어서 갔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 근데 제가 수학을 잘한 거랑 잘 가르치는 건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일단 이 선행을 해야 되느냐, 뭐 대치동에서 선행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선행은 좋은 거예요. 예, 약간 깨졌네요. 근데 보면 대체로 다들 되게 성급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친구가 수투하고 있으니까 일단 수투 개념이라도 한번 훑어봐라. 근데 그렇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현행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공격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그 선행을 보통 한 2달 정도 하잖아요. 그 2달 동안 그 친구는 배워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현행을 하면 복습이라도 되는데 선행은 진짜 얻어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선행을 하는 게 베스트죠, 당연히. 근데 선행이 안 되는 아이들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단 현행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 이 친구는 지금 저도 이제 수투반을 열거든요. 미적분 1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반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지금 이걸 들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수원도 그렇고 중학교 수학도 부족한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감당 가능하다는 게 어떤 거냐? 보통 입반 테스트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저는 의미가 전혀 없는 데이터라고 봐요. 저도 아이들 시험 봐서 이 아이는 잘합니다, 못합니다,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쉽게 내면 잘해 보이고요. 어렵게 내면 20점 밑으로도 맞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공통수학 1 했는데 어떻게 할만하니? 했는데 할만하다. 그러면 2를 하시면 되고요. 어려워. 그러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는 맨날 어렵다 그래요. 그럼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맨날 어려웠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공부가 잘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어려운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구구단 어렵니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어렵다고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수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공통수학도 어느 정도는 구구단을 떠올렸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그 기분을 느끼는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가 되어야 선행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되게 자신감이 있어 해요. 그게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너 할만해? 못해? 어려워? 물어보면 아이들이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방향을 못 정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너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돼요.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을 체크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거예요. 이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엔 아이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저 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 메타인지가 좀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잘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저는 2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기본반, 실력반 중에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애가 기본반을 들었는데 이제 실력반을 들어야 될 차례예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약간 또 이거 PPT 만들다가 약간 화가 나 이게 막 이렇게 열 막 올라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서 만들었는데 쇼핑이 아닙니다. 기본반을 들었어도 제대로 들은 애가 있고 하나도 못 따라간 애가 있고 어설프게 애매한 애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아까처럼 기본반 들었는데 어때? 이해되니? 라고 했을 때 정말 이해 잘 된 애들은 할만한데 이러고 선행하고 싶어 해요. 아이가 답답해서. 근데 제대로 수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본반을 들었다. 그럼 보통 공통수학위를 들었겠죠. 근데 공통수학위를 들었다고 치면 1, 2, 3, 4 단원이 있을 때 다 기본 수준으로만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1, 3, 4는 잘했는데 2는 어렵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딱 칼같이 기본 다음 심화 그 다음 심화 문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아이가 성적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또 뭘 많이 바라시느냐? 아이들 문제를 많이 풀기를 바라세요. 근데 문제 많이 풀면 저는 한 중위권 정도까지는 억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상위권은 절대 못해요. 이제 이게 요 개념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 식쓰고 인수분해해서 x가 구한다. 이거는 그 단원의 매우 어떤 그 지엽적인 그 유형 중에 하나예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선행했으면 이 정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는데요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훈련하도록 뭔가 유도된 것처럼 보이는 그 구성된 교재가 대표적으로 센이거든요. 저도 센을 아이들을 가르쳐요. 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센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백지 상태에서 그냥 타이핑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길어요. 교재에는 안 나오고 개념서에도 안 나오고요. 개념 원리가 개념서라고 돼 있지만 그 개념서도 두께가 얇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요거를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그럼 한 문제마다 이런 주석이 다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숙제를 한 번 갈 때마다 100문제씩 내고 50문제씩 내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어머니들이 일단 제일 먼저 걱정하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문제를 10문제, 20문제 내면 학원이 공부를 안 시키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수학이라는 게 과목 특성상 저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책을 2권 뗀다. 그 친구는 100% 수박 겉핥기로 봤을 거예요.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문제를 한 10문제, 20문제 이렇게밖에 못 풀 거예요. 그리고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진짜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공부를 하는 날에는요. 거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고민하고 멍 때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찾아보고 이러느라고 하루가 다 가거든요.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선행인데 자꾸 공부의 결과를 내놓아라.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다. 센이 비어 있다. 그거에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시면 당연하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과목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아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해먹잖아요. 어떻게 믿죠?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은 숙제를 잘 했나요? 유치원생인데
글씨 연습하라고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써오라는 거 다 잘 써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러고 썼어요. 그럼 이 친구가 글씨 연습을 100장, 200장을 했어도 전혀 글씨가 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제대로 돼야 되고 머릿속에서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잘 굴러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에서 이제 심화를 그러면 안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심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 생각엔 이제 기본반에서 2 곱하기 3이 6이다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심화반에 가면 두 자릿수 곱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기본반에서 곱셈의 원리를 잘 공부한 학생은 심화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두 자릿수 곱셈이 가능해요. 근데 정말 또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2 곱하기 3은 공부를 했는데 7 곱하기 8을 안 했거든요.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7 곱하기 8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 그 친구는 공부가 잘못된 거고 2 곱하기 3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7 곱하기 8 정도는 커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화반의 의미는 내가 이 문제를 50분 정도 뭐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고민하면 풀 수는 있는 상태인데 내가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미 능력은 되는데 안 되는 거를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심화반에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요령이 좀 생기겠구나가 심화반의 의미지 기본에서 개념을 한 60% 보고 심화해서 100%로 채운다. 이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는 개념 너네 공통수학일 뭐 5회독은 하고 가야지. 그 5회독을 했다는 건 공부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4번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5회독이 왜 5회독이 돼야 되냐 하면 제 생각에는 1회독 할 때 100 채우고 기억력 문제로 인해서 조금 증발하면 2회독 할 때 또 봐서 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3회독에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보니까 60%만 이해해도 돼. 그 다음 70%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회독 할 때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이해 못해도 그래 어차피 또 볼 거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로 하다 보면 어디서 망가졌는지 모르게 되고 수학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그 아들을 제가 수업을 했어요.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했거든요. 그 친구 고3이었고 고1 거부터 가르쳤어요. 원장님 불안해 하시죠. 고3이고 올해 수능 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는 고1부터 수업 안 시키시면 저는 수업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못 가르쳐. 미적분부터 해봤자 얘 못 알아듣습니다. 그 대신 똑바로 공부하면 1년도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이 친구 노베이스였는데 10월에 2등급인가 맞았다는 것 같아요. 10월 모의고사. 수능은 아직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서울대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가망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어 해요. 어제 수능 전날에 그 친구랑 이제 수능 잘 보라고 밥을 사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제가 지금 아마 선생님보다 미적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1, 2거 수업 계속 하는데 그 친구는 고3 거 매일매일 하니까 저보다 더 그 감이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똑바로 했으니까 챙겨야 될 거 짝짝짝 챙겨나가면 금방 실력이 향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 거부감이 없고 수학을 즐거워하고 고민 많이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금 학생 11명인데 다 학원 가기 싫어했는데 수업 듣는 거 좋아하고 뭐 수학이 재밌다 그러고 뭐 약간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하세요. 애들이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갑자기 수학이 재밌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수업밖에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뭔가 거슬리는 게 없도록 잘 가르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수업을 들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2시간 수업인데 수업 중간에 어려운 거 딱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고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수업은 이해가 안 갑니다. 뒤에 다 그거 하나 이해 안 가는 것 때문에 뒤에 다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건 아이들이 그런 게 절대 없도록 정말 쉽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서 실장님이 걱정을 하세요.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로 어필하면 안 돼요. 관리로 밀어붙이라고. 관리 잘한다고.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아이들 숙제 오는 걸 확인하면요. 애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 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안 풀려 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저는 잘 가르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하면 아이들이 수학하고 노는 거를 거부감 없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물이 좋은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공감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감이 아니라 대부분 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고 걔네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데 우리 애는 1시간 하면은 나가 떨어져요. 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 공부해야지. 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세요. 근데 애들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안 하는 내 모습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반복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죠. 맞는데 힘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아우 힘들겠다. 내가 봐도 수학이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해야지. 근데 잘하면 이렇게 잘 된 애들이 있고 너도 잘 될 수 있고 수업 들어봐. 이해되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를 아이들이 느껴요.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혼자 풀 때는 안 된대요. 그거는 근데 그걸 또 이제 고민하시거든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애가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서는 못 하겠대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프로 선수들이 배드민턴 치는 거 보거든요. 가끔. 와, 저렇게 치는구나. 제가 치면 당연히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오래 한 몇 개월 지속하면 아이들이 많이 바뀝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장님 아드님이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내년 1월부터 다시 수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까지는 수업이 포하라 3월부터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제가 봐도 좀 비현실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수학이 재밌다 그러고. 그 아이들이 재밌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미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게임해요. 저도 게임해요. 저도 수업 안 합니다. 근데 공부해야 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수학 할래 말래 하면 해야 되는데 수학 뭐 할만한데 하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하고 힘들지만 우리 같이 가보자 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고요. 아이들 이탈하는 인원 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제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수업, 알찬 수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매우 부족하네요. 네, 감사합니다.